약 30여 년 전 난임을 겪던 부부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이의 혈액형이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겁니다. 부부는 시술을 했던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 의사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잠적해버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작년에 제보를 받아서 한번 다뤘던 사건인데 다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1996년도에 난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 부부가요. 그래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이게 성공을 해서 이듬해 아들을 출산합니다. 굉장히 기뻤고요. 둘째도 원했기 때문에 이어서 같은 의사에게 또 시술을 받아서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이 시험관 시술이 여성의 난자랑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체외 수정을 하고 배양한 뒤에 이걸 여성의 자궁 내에 이식하는 방식인데 첫째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소아과 갔다가 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B형이었는데요. 혈액형이요. 아들은 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A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했던 의사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문의를 했습니다. 의사는 약간 당황한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어떤 서류, 문서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험관 시술을 하면 원래 종종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한다. 아이 맞으니까 안심하시고 키우시라라고 답을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부모가 모두 B형이었는데 아들이 A형이다.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의사가 막 뭐 이상 영어로 쓰여진 뭘 보여주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돌연변이. 의사가 그렇다는데 믿어야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제보자님과의 대화 들어보시죠. 선생님 쪽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나요? 뭐 문자적으로 해놓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좀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고 있다. 대부분 통화를 못하셨대요 지금. 저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이번에 했어요. 엄마하고는 일치하고 아빠하고는 불일치라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라서 저도 되게 많이 혼동스럽고 좀 힘든 상태예요. 정말 내내 불안하셨는데 그걸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내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키우셨고 아이도 우리 부모님이다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인데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래도 왜 이 아들과 부모님이 혈액형이 다른지 아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으셔서 병원에 2021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 그 해당 의사가 2018년도에 퇴직을 했고 지금 의사는 이렇게 보더니 좀 이렇게 곤란한 그런 반응이면서 옛날 의사하고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옛날 의사한테 연락을 하는데 잠적을 한 겁니다. 네, 그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들하고 유전자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유전자 결과가 엄마하고는 일치하는데 아이 아빠는 일치하지 않는다가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아빠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정자가 사용됐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제보자님이 아들이 첫째, 둘째가 따님인데 다행히 따님은 모두 일치했다고 해요. 문제는 지금 아드님입니다. 자, 결국 제보자님 이 부부는 지난해 그 해당 병원과 시술을 했던 지금은 하지만 은퇴한 그 대학병원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병원 측이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연 임신 가능성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의무 기록지가 없는 거로 알고 제가 외도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저도 엄청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건 진짜 이제는 용서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진실 파악하고 싶어요. 외도? 병원 측이요. 그 제보자가 자연 임신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친자가 맞는데 아빠는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국 이 말은 제보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거거든요. 제보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관 시술 직후에 건강 문제 또 유산 우려 때문에 곧바로 입원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의 진료 기록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원 측에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이런 주장을 한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보자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처음부터 이 병원 측은 제보자 부부에게 그 교수는 퇴직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상관없다, 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관련 기록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해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바로 지금은 퇴직했다는 시험관 시술을 한 그 의사. 혹시 현재 입장 같은 게 전해진 게 있나요, 팀장님? 당시 제보자를 시험관 시술했던 그 의사는 사실은 본인이 아니고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보자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그 정기 검진과 진료를 받을 때 그 교수 의사를 계속 만났었고, 또 그리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보자 부부가 이제 진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진실 안 뒤에는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언론사의 기자가 의사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20년 동안 진료를 해줬는데 아내분이 기억이 난다.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게 없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검증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사반 제작진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연락했더니 전화기를 꺼져 있어요. 연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의 상태에서 절대로 연락 않고 지금 좀 숨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제작진도 이 해당 의사와 계속 접촉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희가 1년 전에 이 사건을 소개했을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송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제보자님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지금 무슨 준비를 하시나 봐요. 좀 민사소송이면 이제 엄밀히 말 소멸시효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불법 행위가 돼요. 어떤 고의 과실에 인해서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줬는 거예요. 정신적 손해 뭐 이런 것도 줬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것을 알고 난 날부터 3년. 이게 지나가면 소멸시효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시기를 뭐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타임이 뭐냐면, 나중에 혈액형 알게 돼서 물어봤을 때 그때 좀 얘기를 좀 해줬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때 의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시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021년이었나요? 아들이 이제 인지했을 때 그때부터 기산을 한다 그러면 소송할 때 소멸시효하고 좀 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피해가서 재판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배상을 받든 말든 교수님, 네.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상처가 진짜 너무 답답하고 무슨 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이 아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당연히 지금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도 우리 아들의 받을 생길 혼란을 걱정을 하고 있고, 서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정말 내 자식은 어디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내 부모님은 누구일까? 이런 것도 이중적으로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들도 이 부모님이 혹시 너무 상처받지 않았을까도 고민해야 되고, 내 상처도 고민해야 되고, 정말 내가 얼굴 보지 못하고 만난 나의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이런 정말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고요. 또 이 아버님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너무너무 속이 상했었나 봐요. 지난해에는 자신의 선택이 분노의 화살로 돌아가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하셨대요. 아유. 다행히 이제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아유. 잘 계시긴 하는데, 그 정도로 마음에 고통이 심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 이게 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냐? 소송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하는 거는 진심 어린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교수가 이렇게
이렇게 인공 시술한 게 1000여 건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우. 자, 경우의 수가 있겠죠. 다른 정자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정자 난자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나한테도 이렇게 잘못된 시술이 발생했다면 또 다른 누군가, 1000여 건 사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도 이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라도 이 사람 지금 계속 피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반드시 밝히기 위해서 재판,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시술 과정에서도 다른 정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세상에. 또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시험관 시술을 했던 네. 뭐 그 여기일 수도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 나쁜 거는 계속 실수를 반복했다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와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봐야 되겠네요.